안녕하세요. 투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거리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잔금을 치렀죠. 어제에 거래한 물건은 소위 말하는 맹지였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도로는 있어요. 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상의 맹지다. 공부상으로는 도로가 접해있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다닐 때에는 도로가 일단 눈에 보이게는 접해있다. 처음 매물 나왔을 때 가격의 반값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았을 적에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접해 있는 도로가 이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구간이 이제 그 밑을 통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일부로 자기 땅을 포함시켜서 같이 쓰게 만들어놔 있었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00% 맹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매도자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막상 강공소에 질의를 하고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결국엔 그 밑에 있는 도로의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과 구차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 예.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사람의 동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가격을 그렇습니다. 조절해서 거래를 한 거고요. 땅을 오픈을 했을 때 체류형 쉼터를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땅은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목이 임야여서 체류형 쉼터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체령 쉼터는 아니더라도 공부상에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로에 붙어 있는 뭐 이런 땅들 같은 경우가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가 앞으로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에도 정비를 많이 할 것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포함이 서서히 되는 땅이라고 전망을 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갖다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있는 도로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더라도 내 땅까지 우수관이나 뭐 오수관을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용이죠. 결국에는 이런 비용들이 땅값에 이제 녹아 들어가서 맹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를 합니다. 그래도 파는 사람은 임자를 잘 만났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나보리님, 우리가 맹지 거래를 많이 하나요? 한 5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맹지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운명이 가격입니까? 맹지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 그게 운명이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가격이죠. 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정가격하고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다. 매도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겠다. 예를 들면 임야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해먹었잖아요. 기획부동산들이 경사도가 가파른 임야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개발할 수 없는 경사도를 가진 땅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지적도상에 이렇게 판 땅들은 영원한 맹지입니다. 근데 평지인 맹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평지인 맹지인 가격은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지인 맹지인 땅들은 거기다가 정답인 맹지들은 도로가 없더라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사용은 할 수 있죠. 예, 도보로 접근하는데 거리가 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도로의 바로 뒷땅이 맹지랄지 아니면은 뭐 한 50m 이런 땅들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맹지인 걸 알면서도 매수를 하는 분들을 제가 상당수 겪어봤어요. 그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떠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땅은 싸게 사니까. 농사를 짓는 목적인 사람은 충분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자기 만족을 한다. 지금부터 맹지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지. 네. 참 재밌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단 때문에 도로망들이 새로 생기는 것들이 꽤 있어요. 간선 도로를 새로 만들 적에 그리고 도로를 이제 넓히는 과정에서는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고, 그죠? 예전에 기획부동산한테 그 임야를 경사가 아주 가파른 땅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보상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완전 럭키하죠. 네. 근데 보상가가 그래도 작지는 않죠. 그분이 20년 전 그쯤에 평당 한 15만, 20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보상가가 그래도 한 30만 원으로 나왔으니까. 엑시트 할 수 있다는 게 최고 행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1%도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맹지면서 도로가 생기면서 아니면 도로가 넓혀지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 그런 케이스는 아주 희소하죠. 또 심지어는 이제 맹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도에 대한 발표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이 도로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붙었는데 그 도로가 고속도로면 어떻게 되죠? 꽝이죠. 꽝인데 지방도면 어떻습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졌다. 그러면 자기 땅의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땅의 레벨이 도로에 거의 수평한 레벨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그 지방도에 대한 가감 차선을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맹지 탈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냉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얘기를 했고 평지인 전답 같은 경우는 맹지 운명이 케이스가 복잡한데 사실은 흘러가는 대로 묻어가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안 팔리면 자손으로 물려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토지의 경계에 보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이 생겨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게. 첫 번째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 주인이 땅이 협소합니다. 아주 길다란 폭이 좁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땅 주인은 뒤에 있는 맹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땅으로만 했을 때는 이 건물을 짓더라도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뒤에 땅을 매입을 할 적에는 그 맹지의 소유자한테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3대1 정도의 비율로 서로 땅을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저 도로를 만드는 거죠. 3대1 내지는 5대1.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도로 땅 있는 사람은 뒷땅을 가져오면서 좀 더 많은 면적을 가져오고 맹지인 사람은 앞땅을 가져오면서 많은 땅의 면적을 희생을 치르지만 내 땅을 도로에 붙이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큰 레버러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올까요?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뭐죠? 맹지 땅값이 몇 땅값이 배가 올라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면에 돌에 접혀 있는 땅이 200평인데 뒤에 장방형으로 땅이 600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평 중에서 300평을 주고 100평을 가져와 버려. 어떻게든 조율해가지고 기존에 앞에 있는 100평의 땅값이 100이면 뒤에 있는 땅은 30에서 50이랍니다. 시집가도 그렇고.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3대1이나 5대1점의 이제 비율로 서로가 둘 다 돌에 접혀 있도록 이렇게 땅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되잖아요. 여기서 레버러지가 나오는 거죠. 뒤 땅의 맹지 소유자는 이제 맹지 탈출을 하면서 금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맹지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담보 가치를 아주 금융 낮게 담보 취득을 금융기관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모 있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땅값은 2배가 아니라 한 3, 4배가 올라가 버립니다. 사실은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앞땅 주인하고. 둘 다 좋은데 뒤에 있는 땅 주인은 자기가 기존에 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땅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0평이 남았는데 기존에 평당 50 하다가 평당 200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거의 6, 7억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받게 되면 1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건축비의 70%나 땅값의 7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있는 땅 주인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내가 땅을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뒤에 있는 땅에 맹지가 필요했는데 합리적으로 교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목에 네. 같은 용도 지역에 전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도로를 열어줬을 때 뒤에 땅의 부가가치가 자기 땅보다 더 크게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자더라고요. 들어누워. 보니까 들어눕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희한하게 자기도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옆땅 주인이 더 좋아지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도농 복합 도시인 용인 처인구 쪽에 와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경험들을 선대에서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예? 땅을 상속받은 뭐 자식들 입장이나 절대로 뒤에 있는 맹지한테 땅을 내주지 않는다. 땅 맞고 있죠. 끝까지 갑니다. 누가 이기나. 옛날에는 서로 아버지 때는 친구처럼 또뭐 농사만 짓던 그런 촌에서 도로가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맞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도로에 붙어버리고 나는 맹지가 됐는데 끝까지 가버려서 그 아버지는 또 어쩔 수 없이 맹지인 땅을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상속을 하느냐 파느냐 이런 시점이 와버립니다. 왜? 상속을 해가지고 자식이 또 활용하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맹지인 땅을 결국에는 싸게 팔려고 할 적에 그때 앞에 있는 땅 주인이 짜잔.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사면서 거의 공짜로 삽니다. 대출만 받아가지고. 왜? 맞아요. 내 땅은 100만 원인데 뒤에 땅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 붙이면 또. 붙이면서 나는 맹지 탈출된 땅을 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높게 받았어.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 안 대고 코를 풀면서 금융을 활용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런 역학적인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맹지 운명이죠. 참 이게 폭이 큰 것 같아요. 네. 운명의 폭이 크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나마 이제 도로에 접해 있는 정상적인 토지의 뒤나 반경 한 50m나 이 정도 사이즈를 말씀드린 거지. 나는 도로에서 아주 먼 맹지다, 산속에 갇혀있는 맹지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수영이 들어오거나 딜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땡큐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한 200m 안쪽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종중산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종중에서 결의를 해줄 이유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맹지라고 봐야죠, 네. 일반인이. 그런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개발의 결정에 이 땅이 필요했을 적에 딜이 들어왔을 적에는 다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응하는 것이 그런 기회가 또 없더라고요.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맹지 운명. 맹지 운명은 불행하다. 하지만 럭키한 경우도 있다. 내가 주도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있잖아요. 맹지는 을이에요. 맹지를 산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를 알고 내가 그 땅을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한 하자가 나중에는 개발 여부에 따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스럽게 농사만 지어가지고도 싼 땅값의 대가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욕심들 냅니다. 도로를 어떻게 붙일까요? 라고 자신한테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사는 것이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초기 비용은 많이 좀 더 들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땅을 한번 사면 영원하니까. 오늘은 맹지의 운명에 대해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나불거려 봤습니다. 분들은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 만족을 하시고요. 내가 모르고 샀다라는 걸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불거려!